실행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되죠. 네, 지금 스크립트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화면상에 터치를 했을 때 그 터치가 된 오브젝트,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그림으로 보이죠. 그림도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라고 설명을 드렸고요. 그 오브젝트가 어떤 거인지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첫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씬 매니저라는 걸 호출하고 로드 씬이 불러서 저희가 씬이 지금 메인 게임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.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액티브 씬, 메인 화면, 그 해당 메인 씬에 첫 번째로 모든 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. 로드 씬을 하면. 그래서 다시 처음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. 네, 여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트리거와 컬리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. 아까 그 코드에서 새가 죽었는지에 대한 판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리거와 컬리션에서 부딪혔을 경우에 플라피 다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여기서 게임 스테이트를 데드라고 넣어줬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이것과 상관없이 매 틱마다 호출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매 틱마다 계속 검사를 하게 됩니다. 처음부터 업데이트. 그럼 이제 저 스테이트 정보가 변경이 플레잉에서 데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. 죽어서. 네, 플로어 무브 스크립트는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이미지 두 개를 교차해서 사용한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. 저희는 그 3D 오브젝트를 넣고 이제 메쉬를 계속 이제 연산하는 걸로 했었는데 약간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도 때때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를 같이 포함해서 넣어뒀습니다. 이것은 현재 보면 플라워 2가 있고 그냥 플라워가 있습니다. 여기서는 지금같이 플라워 무브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했고요. 플라워 2는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던 그 메쉬를 사용해서 진행한 건데 플라워 2가 아니라 플라워를 이렇게 플라워 2는 지금 비활성화 시켜놨죠. 대신에 플라워를 활성화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밑에 플라워가 움직이는 걸 보려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움직이기는 합니다. 근데 좀 이렇게 밑에 끊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툭툭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?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바닥을 두 개를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의 포지션 값이 다 끝날 쯤에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. 이제 다시 여기 처음으로 돌아온 게 보이시죠? 이렇게 돌아올 때 한 번씩 틱틱 끊어지는 이제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데 그게 아닌 저희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구현을 했었죠.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계속 이제 이 오브젝트는 새를 따라가게 되고 끊임짐 없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. 배경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연출해낼 수 있고요. 그래서 백그라운드 기존에 있던 걸 기존에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새로 만든 백그라운드 2는 제가 만든 이제 백그라운드 스크립트입니다. 여기서 또 하나 더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브젝트를 게임에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
비지블을 폴스를 할 수도 있는데요. 그냥 이제 지금 이 게임과 같이 보면 오브젝트를 단순히 안 보이게만 하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미지가 생성되면 그게 계속 남아 있으면 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겠죠. 그 메모리를 많이 안 쓰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이 게임 오브젝트 이미지. 뒤에 저기 흰 벽에 부딪히면 파이프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? 네, 그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스트로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예, 그 오브젝트를 이제 삭제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도 이제 유니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. 아무래도 여러 기획 게임을 만드실 때 이런 기획 내용이 많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시간에 대한 정보에 따라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그런 기획력이 많이 필요한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적을 처리를 할 때 이렇게 어떤 타임 인터벌에 따라서 적이 계속 생성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지금과 같이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그 타워 디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게임에서 계속해서 이제 적이 이제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코어 루틴이라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인보크라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매 틱마다 생긴다고 매 틱마다 호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매 틱마다 호출이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시간값을 연산을 해서 해당 오브젝트를 생성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함수를 만들고 함수 안에서 인보크를 선언을 하고 이 선언된 함수를 정의를 해서 이제 지정한 시간마다 이제 그 파이프를 생성하는 코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코루틴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. 코루틴은 이렇게 스타트 함수, 유니티가 제일 처음 실행할 때 호출을 하게 되고요. 뭐 다른 코드에서 호출을 하셔도 됩니다만 업데이트에서는 호출을 하시면 안 되겠죠. 왜냐하면 업데이트는 매 틱마다 호출된다고 그랬고 그 틱마다 이렇게 또 다른 타이머를 만드는 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실행이 되는 코드를 이제 보장을 하는 곳에서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 코루틴을 많이 호출하게 됩니다. 실제 이걸 호출했다는 건 새로운 업데이트를 만들겠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함수 이름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. 타임 맥스는 지금 2초라고 되어 있잖아요. 2초마다 아래 코드 보시면 파이프를 이제 만들어내겠다 라는 게 되고요. 여기서 이제 인터벌 타임이라고 yield return you wait for second이라고 있는데요. 인터벌 타임이라고 2초를 줬잖아요. 그러면 이제 2초 뒤에 다시 이 함수가 호출됩니다. 호출되고 그 아래에 이제 다시 또 이 함수를 또 부르게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아래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함수를 더 이상 실행하고 싶지 않을 때 yield return null로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함수는 더 이상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어떤 처리를 할 때 가장 그러니까 자신의 기획을 가장 표현하기 편한 방법이 이 스타트 코루틴이고요. 왜냐하면 이제 업데이트는 무조건 계속 실행이 된다고 했으니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복잡해지는 부분도 있고요. 인보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이제 이 코루틴 함수 안에서 새로운 이제 코루틴 업데이트도 만들 수도 있고 또 계속 기다리는 시간에 조건 값을 다 다르게 해서 또 연산을 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플라피 버드를 만들면서 유니티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 스크립트 내용들과 이제 그 스크립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 네,
네, 이것을 이제 드렸으니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같이 세팅했던 안드로이드 폰 빌드를 하셔가지고 그 APK를 만드셔가지고 직접 폰에 한번 나중에 실행을 해보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하시면서 또 혹시 뭐 질문 이 부분에서 이제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? 저는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이 프로젝트를 두고서 직접 한번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오류들이 생길 거거든요. 그 과정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또 실력 향상도 되실 거고 또 새로운 정보들도 많이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여기 코드에서는 특별히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세요?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또 네, 없으시면 넘어가고요.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유니티에서 그 푸시 메시지 있잖아요. 실제 이제 앱에서 이제 푸시 메시지를 만들어가지고 푸시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, 그 과거에는 이 푸시 메시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서버도 직접 구현을 해야 되고,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. 물론 지금 현 그 게임 회사에서는 직접 다 구현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, 그 1인 창업 기업이나 이제 소수의 그 개발자가 있는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개발을 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. 저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을 적극 활용하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그 이제 실행 파일 자체도 이제 안드로이드용과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용 이제 빌드하는 과정도 굉장히 불편한 걸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. 이런 푸시 메시지를 처리하는 것도 직접 구현을 하면 양쪽 다 모두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생길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